강의 23, 심혈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원래는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저희 대모산에서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이 시작되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면은 한솔공원에서 맨발 체조하고 그리고 7가지 맨발 걸음을 같이 걸으면서 맨발 산행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솔공원에서의 집합 맨발 산행은 이루지를 못하고 오늘도 실내에서 여러분들께 유튜브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 최대의 사망 원인이기도 한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심장마비,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등 이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이러한 질병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상의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학적인 그런 전문 지식에 근거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맨발 걷기와 그리고 그 이론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가장 건강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특히 이 심뇌혈관 질환과 관련되는 그런 질병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유하는 그런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 설명은 지난 5년간의 저희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의 맨발 산행의 결과 수많은 회원님들이 치유 사례에서 또 그리고 미국의 접지 이론자, 이론학자들, 의학자들의 실제 임상 논문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전에와 달리 이 온몸의 혈관들이 다 보이는 그런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동맥에 혈전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투시경으로 본 온몸의 혈관입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우리 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심장의 박동에 의해서 그 대동맥을 통해 가지고 혈액이 전 혈관을 통해 가지고 전 몸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혈액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산소가 또 영양분이 각 미세 혈관을 통해 가지고 각 몸의 조직으로 다 배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고 난 다음에 정맥을 통해 가지고 그 혈액에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등을 쓰레기들을 다 걷어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서 폐를 거쳐서 다시 산소를 모아가지고 온몸을 도는 이런 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엄청난 혈관의 또 혈액의 그 순환 속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질병들이 생긴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투시경으로 본 혈관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름답습니다. 이 발 속에, 발 안에 무수한 혈관들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어떤 데서는 이 혈관 전체가 12만 킬로라는 분들도 계시고 9만 6천 킬로미터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은 약 100억 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군요. 어마어마한 정밀한 그런 기계 장치입니다. 자, 이 혈관을 도는 혈액이 얼마만큼 깨끗하고 묵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상태, 특히 심뇌혈관 질환의 건강 상태가 좌우된다,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심장의 박동이 일어나는 이 심장의 박동은 완전한 정기적인 신호 전달 체계에서 움직인다. 이것이 의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전기 신호 체계에 의해서 수축 이완하면서 혈액이 공급되고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침묵의 살인자가 우리를 누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의 전기 신호 전달 체계,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 몸은 큰 전기 공장이나 마찬가지다. 큰 공장이나 마찬가지다. 여기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충전이 되어야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와 땅을 통해서 땅과의 접지 충전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접지 충전을 통해서 혈액의 점성이 낮아지고 그리고 혈전이 예방되고 거기에 따라서 심장의 전기 전도 체계가 안정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것만 가지고 또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섭생에 항상 유의해야 됩니다. 깨끗한 음식, 소박한 밥상, 그거를 먹어야 우리 몸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음식, 좋은 물, 0.9%의 염도의 적정 수준의 유지, 그리고 설탕은 최소한 절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관건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몇 시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천지인으로 이루어지는 이 우주 체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겁니다. 이거를 옛날 노자 철학에서는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땅을 따라야 되고 땅은 하늘을 따라야 되고 하늘은 길을 따라야 된다. 그 길 도는 바로 자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연이라는 건 바로 하늘과 땅과 땅이 이루는 이 우주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이 땅을 밟으면서 하늘 속에서 하늘 아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도를 과거에 노자께서 설파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는 이 천계를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 땅을 밟으면서 그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자, 그래서 땅을 맨발로 걸어야 되고요. 그리고 땅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땅을 밟기는 하지만 구두를 신고 살기 때문에 땅을 제대로 밟는 것이 아닙니다. 맨발로 걸어야 하는 겁니다. 맨발로 걸어야 제대로 된 접지가 땅의 혜택을, 땅의 기운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땅은 생명의 원천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땅을 맨발로 밟지 않으면 접지 충전이 안 되는 겁니다. 땅으로부터 충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중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심혈관 질환, 뇌질환, 고혈압, 당뇨 이러한 질병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질병들이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땅을 밟아야 한다. 그래야 땅 속에서 여러 가지 생리적인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자결핍, 일렉트론 디피션시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 문명병의 원인입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이 바로 전자의 결핍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이 인체의 정상적 자율적인 생리작용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공장에 전기가 충전되지 않으면 공장이 멈추어집니다.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체도 전자가 땅속으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스탑된다. 이런 전제하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듯이 접지 이론은 5가지의 중요한 생리적인 작용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첫째, 항산화 작용, 둘째, 혈액 희석 작용, 그리고 셋째, ATP 생성 촉진 작용, 스트레스 조절 작용, 염증 통증의 해소 작용,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전자가 결핍되면 우리가 땅과 접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염증이 생기고 과산의 지질이 혈관벽을 가득 쌓게 돼가지고 혈관벽에 막 녹슬듯이 그렇게 찌꺼기가 쌓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각종 혈관 질환이 생기고 노화, 당뇨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땅을 밟으면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혈액 이석 작용으로 혈액이 묽고 맑아지며 혈류가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심혈관 질환의 근원적인 해법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몇 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맨발 걷기를 통한 접지 충전으로 최적의 생리적인 활동이 보장된다. 바로 일렉트리컬 뉴트리션입니다. 정기적인 영양 보충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전기를 충전해야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땅으로부터 전기를 충전받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땅속으로부터 올라온 접지선을 통해서 접지하고 있어야 건강한 삶을 끊임없이 땅속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우리 생체 공장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의 접지, 어스 방법은 집안에 들어온 접지선을 통해서 접지하는 방법이 있고 맨발로 땅을 걸으면서 접지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특히 오늘은 심혈관 질환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심장의 전기 전달 체계가 전기 신호로 작동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접지 충전 및 오작동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그려놓은 심장의 전기 전달 체계입니다. 이 동반결절에서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이 되면서 방실결절, 이 좌측 속까지와 우측 속까지를 이 전기 신호를 다 보내가지고 박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전기적인 신호 전달 체계가 제대로 되어야만 우리 심장이 제대로 박동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과전압이 흐르거나 외부에서 잘못된 전압이 흐르게 되면은 갑자기 심장이 멎을 수 있다. 급성 심정지가 일어날 수 있다. 부정맥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땅과의 접지가 차단이 되면은 지금 이 양파는 3주 만에 이렇게 썩어내렸고요. 그리고 우유는 접지 안 된 우유는 이렇게 노랗게 빨갛게 녹이 씁니다. 물론 접지된 우유는 이렇게 노랗게 치즈처럼 발효되어 가고요. 그리고 접지 안 된 금붕어는 배설도 못합니다. 그런데 접지된 금붕어는 먹이를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성한 배설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접지된 고무나무는 3개월 만에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반대로 접지 안 된 고무나무는 3개월 전에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왜소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접지 여부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사육장의 닭과 집밥 토종의 닭, 토종닭은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키우는 개와 집밖의 개도 그 생명력에, 활력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재미난 우리 이소명 부회장께서 이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자, 지금 이 소의 축사가 밑바닥이 지금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흙을 깔아놓은 그런 축사에 소가 살면서 임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대로 순산을 못 해가지고 수의사가 와가지고 막 묶어가지고 출산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안쓰러운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 흙바닥에서 접지돼서 사는 소는 건강하게 출산해서 순산해서 이렇게 잘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접지가 안 된 소와 접지된 소의 현격한 차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봤습니다. 자, 심혈관계의 주요 질병들은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 정보를 보면은 고혈압서부터 허혈성 심장질환, 간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그리고 동맥경화증, 부정맥, 뇌혈관 질환, 허혈성 뇌졸중, 출혈성 뇌졸중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우리 혈관과 혈액의 문제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각국의 심혈관 질환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작년 10월 달의 세계 심장학회 저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심혈관 질환자 수는 90년도에는 2억 7,100만 명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5억 2,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심혈관 질환 사망자 수도 90년에는 1,200만 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1,86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심혈관 사망자가 많은 순위가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 인도네시아 순 이렇게 돼 있네요. 흥미있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가 많은 질병은 허혈성 심장 질환이 제일 많고요. 2019년도에 약 1억 9,700만 명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그리고 뇌졸중이 약 1억 100만 건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나라의 심혈관 통계는 2015년 96만 명에서 2019년에는 113만 명으로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66만 명, 여성이 46만 명. 여기서도 남성의 숫자가 여성보다 더 많네요. 60에서 79세 사이 환자는 남녀 공이 약 60% 상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서 실제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룻밤새 건강하던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 젊은 분들이 갑자기 심정지로 사망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깁니다. 우리 최근에 무수한 예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대표적인 것이 사례가 우리 축구 황제 고 마라도나가 60세의 이른 나이에 취침 중에 저 세상으로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그리고 정인봉 영화 감독께서 52세의 나이에 더더욱이 청계산 정상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사망하셨습니다. 운동하러 신발을 신고 청계산을 올랐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생기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몸 안에 독소가 가득 차서 그것이 혈전이 돼서 심장을 막은 겁니다. 자, 만약에 그분이 맨발로 걸었더라면, 맨발로 청계산 정상을 올랐더라면 우리 고정인봉 감독은 이러한 불행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자, 얼마 전에 시내 이천의 고 이춘현 대표께서도 회의를 한 직후에 집으로 오셔가지고 갑자기 어지러워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님도 72세에 심장마비로 쓰러지셔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치셔서 식물인간이 된 상태에서 6년을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고 이건희 회장님은 주변에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이 계속 간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돌발적인 그런 상황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오는 하드어택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고 메디슨 내 이민화 회장님도 66세의
이른 나이에 취침 중에 부정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심혈관 질환은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로 부릅니다. 무섭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그래서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이런 무서운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 심혈관 질환의 발병 원인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면서 활성산소가 불포와 지방산과 결합해서 과산의 지질이 발생되고 그것이 혈관의 찌꺼기로 축적이 돼서 지금 혈관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가득 찌꺼기들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혈관벽이 좁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혈액이 통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되고 어딘가 막히면은 혈액이 흐르지를 못해서 그 부분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가지고 조직이 심장 조직이 경색이 일어나는, 뇌 조직이 경색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또한 적혈구의 표면 전하가 내려갑니다. 전자가 충전이 되지 않으면 내려가고 제타 전이가 내려가서 혈액의 점성이 올라가고 혈전이 피떡이 쌓이는 겁니다. 자, 이게 혈관 속의 혈전의 모습입니다. 실제 사진은 자, 이 혈액의 피떡이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소에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삶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혈전들입니다. 물론 먹는 음식으로부터도 영향이 없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약물로 이걸 해소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근원적인 해법이 아니다. 근원적으로는 결국 땅과의 접지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접지가 심혈관 질환의 핵심 요인인 혈액의 점성을 낮춘다는 미국의 논문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심장의인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의 임상 논문입니다. 지난 2013년 2월 14일 미국의 대체의학지에 발표된 그런 논문입니다. 10명의 건강한 성인들을 피험자로 해가지고 접지선에 이렇게 발을 연결해가지고 2시간 동안 접지 전과 접지 후에 혈액을 채취해서 실험을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시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거를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의 목표는 우리 전도체인 이게 전기 물리학이라는 그런 분야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도체인 우리 사람의 몸과 땅이 만나면 땅도 전도체입니다. 땅과 사람이 만나면 땅의 전하가 순간적으로 인체로 이동해 들어오는 전달이 돼가지고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리고 제타 전이를 올려서 점성을 떨어뜨리고 혈류의 속도를 빨리 하는 그거를 지금 이 실험을 통해서 임상 논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거는 특히 심혈관 질환에는 기념비적인 엄청나게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거를 우리 현대의학계도 이 논문에 근거해서 대규모 실험을 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심혈관 질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임상 논문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접지 전과 후 2시간의 혈액의 혈류 제타전이 변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일단 제타전이라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제타전이라는 것은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0명의 접지 전의 제타전이는 마이너스 7.96, 5.62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접지 후에는 그 마이너스 수치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게 제타전이가 올라간 사람이 1.27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제타전이가 올라간 사람은 5.63배가 올라갔습니다. 즉 사람마다 다르지만 10명 모두 제타전이가 최저 1.27배에서 5.63배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세포 간에 밀어낸 힘을 나타내는 제타전이가 올라갔다는 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혈액이
묽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밀어내는 힘이 세졌기 때문에 혈액의 점성이 낮아졌다는 것이죠. 혈액의 점성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매 초마다 도는 혈류의 속도가 자 지금 제일 많이 적게 오른 사람은 1.24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올라간 사람은 5.5배가 올라갔어요. 혈류의 속도가 빨라졌다. 자 평균 해가지고 혈류의 속도 2.68배, 제타저닌은 2.7배가 올라갔다. 이것이 바로 이 논문의 10사람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입니다. 자 이번에는 접지 전후의 혈액의 점도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쪽에는 응집 클러스터 수 그러니까 이 특정 그 단위 속에 우리 적혈구가 몇 개나 모여 있느냐 뭉쳐져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접지 전에는 평균 49.5개 50개의 적혈구 세포가 있었어요. 그런데 2시간 접지 후에는 64개가 있었어요. 결국은 뭉쳐져 있던 게 늘려졌다는 것이죠.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각 응집 클러스터 내 세포수를 보시면은 한 개짜리 세포 하나만 있는 세포가 처음에는 26개에서 2시간 접지 후에는 43개로 늘어났어요. 자 그리고 응집 한 클러스터 내에 응집 클러스터 내에 4개의 세포가 있는 게 34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2시간 접주 후에는 15개로 줄었습니다. 결국은 끈적끈적했던 혈액들이 묽어졌다는 것이죠. 포도알처럼 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실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나트라 박사가 지금 아까는 2시간 동안의 그런 제타전이의 변화와 그 다음에 혈류의 변화 속도, 응집수, 세포수의 변화 이런 거를 이제 봤는데 자기 집에 손님들을 초대해 가지고 정원에서 40분 동안을 세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암시아 현미경으로 봤더니 맨발 걷기 전에 엉격 이박 혈액수가 전부 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번째 사람 혈액들이 막 세포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40분 후에 A라는 사람 혈액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맑고 묽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도 이렇게 뭉쳐있던 혈액들이 적혈구들이 이렇게 맑게 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C라는 사람도 이렇게 맑게 변했어요. 아까 실험 결과는 2시간 동안 접지한 결과고 지금 이거는 40분 동안 정원에서 맨발 걷기를 시켰더니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접지 전후 맨발 걷기 전후 10분 동안에 혈액의 점도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10분 동안의 변화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 유튜브 영상에서 이거는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병원에 온 환자의 혈액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비춰보는 겁니다. 자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자 혈액의 모습이 이렇게 적혈구들이 막 뭉쳐져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뭉쳐진 혈액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10분 동안 밖에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10분 동안 맨발로 걷게 한 이후에 다시 들어와서 혈액을 채취합니다. 자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현미경에 넣었더니 자 아까하고는 달리 이렇게 포도알처럼 맑게 변했습니다. 자 단 10분 만에 혈액이 이렇게 지금 변한 겁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단 10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맨발로 걸으시면 이렇게 혈액이 묽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분이라도 맨발로 걸으시면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들이 땅속의 자유전자와 만나서 완전히 중화되고, 그리고 혈액은 이렇게 맑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쉬는 시간, 일하시다가 또는 공부하다가 집 근처 또는 사무실 근처에 흙을 찾아 놓으셨다가 잠깐이라도 가서 혈액을 밟으시면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은 향유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자, 맨발 걷기로 뇌졸중, 반신마비가 치유된 사례입니다. 우리 조옥수님 사례입니다. 뇌졸중, 반신마비. 이분은 지난 2018년 10월 달쯤인 것 같습니다. 9월 달인가 10월 달쯤에 제가 집 근처에 그 흘길을 나갔더니 이분이 바깥분 손을 잡고 쩔뚝쩔뚝하면서 오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아주머니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시면 곧 그 마비가 풀려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한번 벗어보세요.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셨어요. 그리고는 기분이 좋다고 그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대학병원에서 뇌출혈로 한 달간을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해가지고 요양병원에서 5개월 동안 재활훈련을 받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마다 잠시 하루 외출을 나온 사이에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맨발을 만나시게 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아주머니께 조옥수님께서 나 좀 퇴원시켜다오 가족들에게 부탁을 해서 결국 한 달 만에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맨발로 걷는 건강한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전에 나와서 2시간, 3시간, 오후에 나와서 2시간, 3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로 걷었습니다. 3개월 만에 마비되어 있던 발에 힘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발을 쾅쾅 차는 일이 생겼고, 그리고 2개월, 3개월이 지나면서 마비되었던 왼쪽 뺨이, 목이, 팔이, 발이 풀려내리는 그런 기적들을 계속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유튜브에 맨발 걷기 치유 사례 조옥수님 치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그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의 주치 선생님으로부터 최고의 치유 사례다 하는 칭찬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유튜브를 봐야죠. 자,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어제 병원 다녀오셨다고요?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도와준 사람이 못 봤다고 그러면서 자네 힐체만 타일 거라고 그렇게 했대요. 처음에는 휠체어만 타고 다니실 거다. 휠체어만 타고 다니면 다행이다. 그렇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씀이죠. 이렇게 도와준 거는 자기가 병원에서 그렇게 오래돼서 못 봤대요. 병원의 주치 선생님으로부터 이뻐졌다. 자세도 달라졌다. 내가 이제 팔을 막 버쩍버쩍 들었더니 오케이 너무 좋아졌다. 선생님이 박수도 쳐주시고 너무너무 최고라고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너무 기분 좋더라고. 다 해당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게 지금 이제 그 기적이 우리 맨발 걷기의 기적이 뇌졸중 전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조수님이 지난 11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전에 맨발로 걸으시고 오후에 또 맨발로 걸으셔서 반신마비가 완전히 2, 3개월 만에 다시 풀리셨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걸으셔가지고 지금은 당초 처음 인터뷰할 때보다 얼굴이 처녀처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선생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맨발로 걷는 것이 사람들의 리주비나이제이션, 그러니까 노화를 방지하고 세포를 젊게 만든다는 사실도 조옥수님이 지금 확인해 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뇌졸중이 완전히 풀려나는 그런 기적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혈압도 당초 고혈압에서 지금 혈압이 얼마시라고요? 자, 혈압 변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정상으로 되신 거예요. 혈압도 정상으로 되시고 혈당은 어떠세요? 혈당도 좋아졌다. 그 혈당도 당초에 안 좋으셨는데 지금 이제 정상으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몸무게가 그 당시보다 얼마나 빠지셨어요? 10kg. 아니 이제 병원에서 그때 내가 원래는 이제 176kg 나갔거든요. 76kg. 예. 네, 그런데 62kg. 60. 62kg. 그럼 15kg 빠진 거네. 이야, 이 맨발 걷기 위력이라는 건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몸의 전 기능이 생리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되고 젊어지시고 건강해지신 그런 최고의 사례가 된 겁니다. 그거를 어제 공대 그 뇌졸중 전문 선생님 성함이 조주. 자, 결국은 우리 조옥수님은 한 달간 대학병원에 입원했고요. 뇌출혈로. 그리고 5개월 동안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중에 맨발 걷기를 알게 되셔가지고 매일 맨발로 오전 2시간, 오후에 2시간, 3시간을 맨발로 걸으셔가지고 반신마비가 완전히 풀려내렸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혈압 내려가시고 혈당도 내려가시고 몸무게도 약 15kg가 빠지고, 그리고 더 그거 한 것은 이분이 과거에는 할머니 같으셨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완전히 젊어지셨습니다. 지금 연세가 69세십니다. 69세신데 지금 이러한 변화가 맨발 걷기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오로지 맨발로 걸음으로써 혈액이 맑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면서 온몸이 청소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혈압 떨어지고 혈당 떨어지고, 그리고 온몸의 신경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셔가지고 마비가 다 풀려내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맨발 걷기의 위력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은 이제 뇌출혈로 인해서 뇌졸중의 그 일환이 일종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 치유의 결과가 생겼는데, 이제는 요 다음에는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다음 사례를, 자, 맨발 걷기로 협심증이 치유된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 76세의 김철수 선생님은 협심증으로 심장 판막에 4대를 스텐트를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부터 이 영상을 촬영하기 직전 3년 동안 계속 혈압약을 일정하게 받아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맨발로 걸은 지 3개월 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여러분들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김철수님 사례입니다. 1945년생
75세의 김철수님의 혈액이 너무나 맑아졌다 하는 그런 증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김철수님은 3년 전에 그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스턴트를 4대를 받고 지금까지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간 맨발로 걸어서 지금 오늘 요 며칠 전에 병원에 가셔가지고 아산병원으로부터 주치의로부터 너무나 혈액이 맑아졌다. 혈액이 너무 맑아졌다. 없다. 그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본인으로부터 직접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동안의 경과 이런 거를요. 맨발로 3개월, 한 100일 정도 걸었는데 100일 정도 걸었네요. 아산병원 안정민 박사의 그 검진 결과 너무나 좋아졌다. 너무나 좋아졌다. 앞으로 2년 동안에는 앞으로 2년간 된다. 병원에 안 와도 된다. 그리고 나머지 소견서는 보낼 테니까 동네 병원에서 약을 지어 먹어라. 2021년 9월달에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간 병원에 안 오셔도 된다는 그런 확실한 진단을 해주셨네요. 어떤 그럼 지난 3년 스턴트를 4대를 시술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매 6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혈액이 맑아졌다든가 이런 말씀 들은 적이 아무 말씀 없었고 계속 이제 약을 처방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가서 처음으로 그런 말씀을 들었다. 근데 달라진 것은 지난 3개월간 맨발로 매일 열심히 걸으신 결과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떤 그 검사를 받으셨나요? 체열 검사, 신경도 검사. 자, 이거는 뭐 그 내용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협심증으로 심장에 스텐트 4대를 시술 받으신 우리 현재 이제 그 당시 75세였지만 현재는 76세입니다. 76세의 김철수님께서 3년간 계속 약을 복용을 해오셨는데 3개월 열흘간 약 100일 정도 맨발로 걷고 난 이후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혈액이 깨끗해졌냐. 이제 더 이상 약을 여기서는 처방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혈액이 너무 깨끗해졌다는 것. 맨발 걷기의 위력입니다. 3년간 약을 먹었지만 혈액이 깨끗해졌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맨발로 3개월 열흘을 걷고 난 이후에 병원으로부터 혈액이 너무 깨끗해졌으니 더 이상 오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게 바로 맨발 걷기의 위력입니다. 맨발 걷기와 접지를 통한 땅속으로부터의 자유전자가 올라와서 아까 논문에서 보여드린 대로 혈액의 제타 전이가 올라가고 점성이 묽어져서 혈류의 속도가 맑아지는, 빨라지는 그러한 접지 충전의 그런 효과를 직접 사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조옥수님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오전 오후 나오셔가지고 4시간 5시간을 맨발로 걸었습니다. 자, 이 김철수님도 마찬가지. 하루도 빠짐없이 3개월을 걸으셨더니 혈액이 그렇게 깨끗해졌다. 더 이상 병원에 올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옥수님이나 김철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맨발로 걷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그러한 현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우리 자신의 혈액이 그만큼 깨끗해지고 점성이 묽어지고 혈류가 빨라지고 해서 심장마비, 심근경색, 심정지, 뇌졸중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야죠.
자, 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맨발 걷기로 뇌경색 부정맥이 치유된 이런 사례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우리 저 카페 단독방에 회원으로 계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은 며칠 전에 김성수님께서 과거 뇌경색, 대동맥 치환술까지 받고 또 막 여러 가지 약초들 뭐 막 많은 거를 섭취해 가지고 신장까지 막 엉망이 되시고 급기야는 신경 안정제까지 처방받으시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계셨다가 지난 2019년 봄에 저희 맨발 걷기의 기적이라는 책을 보시고 맨발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말하자면 너무 좋아 죽어요. 맨발 걷기가 정말 좋은 치유제로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우리 김성수님께 전화를 연결해가지고 그 생생한 목소리, 이분이 뇌경색에다가 대동맥 치환술까지 받아가지고 말도 어눌하고 신호등 길을 제대로 건널 수도 없었고 쩔뚝쩔뚝 완전히 이 얼굴도 찌그러진 상태에서 중풍 환자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음성이 어떤지 그 음성만이라도 한번 잠깐 들어보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전화를 연결하겠습니다. 이게 가면서 저만 들리고 이게 어떻게 되지? 김성수님이시죠? 예. 여기 지금 맨발 선생입니다. 예, 지금 유튜브 강연하고 있고요. 자, 우리 성수님께서 지난 5, 6년 동안 뇌경색으로 고생하기 시작한 이후에 그 변화를 잠깐만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음성을 제가 중계를 해야 되겠네. 15년도에 네. 골든 타임을 놓쳐가지고 들리나요? 뇌경색 때문에 동맥 그 수술을 못 받다가 나중에 가서 동맥 수술을 받으셨구만요. 예. 1년 정도 있다가 예. 마비가 더 심해졌다. 걷지도 못하고 10개월 재활 훈련을 받았고 걷는 연습 예. 예. 10개월 재활 훈련을 받았는데도 회복이 안 되더라. 예. 퇴원 후의 모습은 말이 아기처럼 어눌하고 그리고 남들이 보면 완전히 중풍 환자다. 예. 신호등을 제대로 못 건넜다 말씀이죠. 깜빡깜빡해도 빨리 가지를 못한다.
맨발 걷기 기적 책을 읽은 후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맨발로 이제 나섰단 말씀이죠. 맨발로 미친 듯이 다녔다. 예, 예. 신호등을 건너는데 이게 맨발로 걸으신 지 몇 달 정도 지나섭니까? 5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깜빡깜빡 신호등에서도 빨리 건넜었단 말씀이죠? 뛰고 있었다. 아하. 건너자마자 부인께 전화를. 네네네네. 지금은 이제 완전 정상인입니다. 말에 조금 더 어눌함이 없으세요.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생활하는데 전혀 다른 문제가 없으신 상황이네요. 거의 정상이시고, 거의 정상으로 왔다. 매일 그 영장산을 얼마나 걸으십니까? 아침에 3시간 걸으시고, 아,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뇌경색 이후 그 뇌동맥 치안술까지 받으시고 신장에 문제까지 생기시고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지금 맨발 걷기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셨단 말씀이네요. 어. 그래요. 다음에 한번 대모산에 오셔가지고 멋진 증언 한번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네네네. 이게 제대로 잘 안 들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완전히 중풍 환자처럼 바뀌셨던 분이 맨발 걷기로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음성 자체가 완전히 깨끗하잖아요. 그전에는 어눌하고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태고 그리고 뛰어서 다니고 그리고 정상 일상적인 생활에도 지금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데 단백뇨도 없어졌다고 그래요. 단백뇨도 없어지고 얼굴도 엄청 맑아졌다. 그리고 발톱 무좀도 없어지셨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잠을 잘 잔다. 자,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맨발 걷기의 위력입니다. 맨발 걷기 위력. 만약에 김성수님이 5, 6년 전에 맨발 걷기를 앓으셨다면 과연 이런 뇌경색, 이런 동맥 치안술, 이런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으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 모두 지금 신발 신고 사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신 분들은 맨발로 걸으셔야 합니다. 맨발로 걸으셔야 땅속에서 자유전자가 올라와서 우리 모든 질병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혈액을 맑게 해줘가지고 암이나 심혈관 질환, 뇌질환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치유 사례로 이야기하기 조금 이르긴 하지만은 며칠 전에 우리 단톡방에 시내가 나무님께서
바깥분이 부정맥으로 하루 수차례 심장이 막 이 바운스를 막 하는 그런 부정맥 상태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맨발 걷기로 했더니 며칠 만에 전에는 운동한 후에 하체가 무겁고 피곤하고 그랬는데 맨발로 걸은 이후에는 그런 증상이 다 없어졌다. 그리고 심장이 갑자기 뛰는 그런 부정맥 상황도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0분만 맨발로 땅과 적지해도 혈액이 맑아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그렇지 않고라도 모든 분들이 다 맨발로 걸으셔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그런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또 조금 그 미완의 그런 과제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 한 분 중에서 심근경색으로 어느 날 갑자기 119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골든타임에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응급조치를 받고 약 일주일간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도 안 나오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런 환자의 삶을 살다가 저희 2018년도인가요? 벌써 2019년도군요. 저희 제1회 서울시민 사랑의 맨발 걷기 축제에 나오셔가지고 맨발 걷기를 하시게 됐죠. 그렇게 해서 맨발로 걸으신 이후에 몸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한 3개월 있다가 남한산성에 가셔가지고 자, 나는 이제 자유인이다 하고 외치신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께서 작년 말인가요? 작년 하순경에 남편분께서 아주 중한 교통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간호하다 보니까 이 막 스트레스 쌓이고 맨발로 걷지도 못하고 한 3개월간 그런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과거에 이 심장의 문제가 또다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스텐트 시술을 또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심근경색으로부터 치유가 됐다가 다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다시 힘든 그런 삶의 과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맨발로 걷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심혈관 질환이 심근경색이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텐트 시술 받고 물론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면서 맨발로 걸으시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그런 점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재경님이 뭐 코멘트를 넣어주셨는데 제가 읽을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생활의 안정을 항상 유지해 나가는 일정한 생체적인 리듬이 유지되고 맨발로 계속 걷는 삶이 진행이 돼야 이런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항상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우리 회원님들 중에 심방세동 환자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처음에 맨발로 걸으시면서 많이 좋아지시고 더 이상 통증이 없으셨고 심지어는 이 하지정맥류까지 깨끗하게 없어졌다는 사실을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몇 년간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최근에 뭐 맨발로 걷기는 하는데 하여튼 좀 상황이 그 이후에도 그런 그 통증들이 간혹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맨발로 꾸준히 끊임없이 걸어야 된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건강한 삶의 생활, 스트레스 없는 그런 삶을 유지해야만 이런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계속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이 두 분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당신의 맨발이 의사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땅속의 자유전자가 충전이 돼서 적혈구의 제타전이가 올라가고 점성이 내려가고 혈류의 속도가 올라감으로써 이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맨발로 숲길을 걷는 기쁨과 긍정과 감사 그리고 행복의 마음으로 충만돼야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땅은 항상 치유의 스위치를 켜고 우리에게 치유를 시작해준다. 그래서 The remedy is in the ground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땅은 치유합니다. 다시 말해서 땅 속에 있는 자유전자가 우리의 심혈관 질환을 또 다른 모든 질병들을 치유해준다. 그런 사실들을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증언에서 여러분들도 교훈을 얻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발 걷기와 접지로 혈액을 묽고 맑게 그렇게 해서 혈관에 혈전이 없는 깨끗한 피가 흐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의 원형을 우리 다 같이 걸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맨발로 걷는 천지인의 조화로운 삶을 살아나가면서 이 우주를, 이 천계를 건강하게 살아나가는 그런 삶의 원형을 우리 다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대모산에 같이 모이지를 못하지만은 이제 이 상황이 조금 더 안정이 되면은 토요일 날 오후 3시 무료 숲길 맨발 걷기로의 초대인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로 오시죠. 그래서 같이 대모산을 맨발로 걸으시면서 건강한 삶을 같이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어제 몸이 너무 피곤했는데 3시간을 맨발로 걸었더니 피로가 다 풀리고 정말 꿀잠을 자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성순이 감사합니다. 이 재경님은 3끼 중 하루는 한 끼를 굶더라도 맨발 걷기는 굶지 않고 끝까지 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겠다 이런 다짐을 또 주셨군요. 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계시면은 질문하시고요. 앞으로 우리 대모산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여러분들과 같이 건강한 삶을 같이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혜정님은 데일리라고 쓰셨네요. 예, 매일 맨발로 걸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호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항상 집 주변에 이 작은 흙길이라도 찾아 놓으셨다가 잠깐이라도 나가서 접지 충전하시도록 그런 노력을 해보십시오. 10분만 충전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거 하나 가지고 안 되지만 10분 충전하고 또 30분 하시고 1시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삶이 맨발 걷기로 보장이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